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인천에서도 압승을 거뒀죠. 10개 기초단체장 자리 가운데 7석을 석권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승리한 곳이 바로 부평과 계양 두 곳입니다. 자, 특히 이재명 전 지사의 출마로 계양 을 보궐선거는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향후 지역의 정치적 위상도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오늘 함께할 두 분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와 이광호 인천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지방선거 결과 인천 지역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이 시간 좀 다시 좀 준비했는데요. 자, 일단 부평 계양 이야기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진보 텃밭이라는 기존의 어떤 모습들을 이번에도 결국에는 수성을 했습니다. 자, 지난 대선과 비교해 좀 흔들림이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정 부분 흔들림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평 계양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성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인천의 다른 지역들처럼 허니문역과 국민의힘의 거센 바람이 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양구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8.7%포인트 앞섰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에서 4%가량 득표율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이 한 5에서 7%가량 떨어진 거에 비하면 낙폭은 상대적으로 계양군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이재명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대선에서 5.8%포인트가량 민주당이 이겼었는데요.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7%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박남춘 후보가 유정복 후보에게 지는 일이 발생을 한 지역이 바로 부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차준택 청장은 낙폭을 3%대로 줄이면서 유재흥 후보 상대로 2.6%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민주당 전통 텃밭인 부평 계양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부분 상당 부분 민주당이 힘들게 선거를 치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재명, 차준택 어떤 그 인물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는 해석을 앞서 얘기를 했었고, 자, 정권 안정론이 부평 계양을 비껴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나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이도영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 부평하고 계양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 이제 구청장은 승리를 했지만 시의원 선거 결과와 시장 선거 결과 보면은 조금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부평 같은 경우에는 전에 대부분 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6명의 이제 시의원 중에서 2명이 국민의힘 쪽에 이제 시의원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이제 구청장은 차준택 당선자가 이제 당선이 됐긴 했지만 시장은 유정복 후보가 이제 박남춘 후보보다도 굉장히 많이 앞선 상태였거든요. 그 계양은 이제 기존의 텃밭이 워낙 이제 민주당 텃밭이 강성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박남춘 후보 쪽에 이제 많이 득표를 하긴 했지만 정권 안정론이 이제 부평하고 이제 계양도 비껴나가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이한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서 이제 계양 지역에 이제 득표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많이 발휘했냐라고 하는 것도 좀 다른 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지금 네. 차준택 부평구청장 당선인 구청장 예, 박남춘 인천시장보다는 득표율이 더 많았다. 그렇습니다. 자, 이걸 굳이 강조하신 이유를 듣자면. 아무래도 차준택 청장의 인물론, 현역 프리미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 통했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 청장은 박남춘 시장보다 약 한 7,000표가량 더 득표를 했는데요. 차 청장의 개인기 능력이 어느 정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 발휘했다. 당락을 좌우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포인트가량은 차 청장이 좀 올리지 않았나, 견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부평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5%가량 이겼던 서구의 같은 경우는 현역 구청장이 컷오프 당하면서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한테 2%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그뿐만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한 5% 내외로 앞섰던 서울이나 경기 지역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금 패한 상황이거든요. 김포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평구 또한 이처럼 5%포인트 정도의 대선에서 이겼다는 것은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뒤집혀질 위험성,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차청장이 구정을 무난하게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뭐 구설수 논란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른 단체장들에 비해서 거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젊고 신선한 이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인기 관리 좀 잘했다, 뭐 인물론이 어느 정도 통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평구에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낙선했던 유재홍 후보의 경우에 거꾸로 지금 유정복 시장보다는 표심이 이제 득표를 덜 했잖아요. 그렇죠. 득표율이. 예. 물론 경선에서 신승하면서 기대도 많았는데 뭔가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부 이제 조직력에 있어서 후유증도 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상대적으로 차준택 후보가 이제 당선된 차준택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현직의 프리미엄 이것이 많이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에 차준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에 시의원도 계속 해왔고 그리고 구청장도 연임 구청장도 계속 해오면서 지역의 조직을 굉장히 탄탄하게 일구었다라고 하는 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경선을 통과했던 걸 보면은 갑을 다 이게 통틀어서 조직력이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유재홍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남준 후보가 광역단체장에서 진 이유는 선거에서 진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선전 어떤 기대 그 효과를 기대한 바가 크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다지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개항 쪽엔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보통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개항을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개항 인천을 넘어서 전국적인 효과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봤을 때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바람이 개항을에 묶여 있거나 개항에 묶여 있는 국지풍으로 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들이 국민의힘 후보 윤형선, 이재명 후보의 상대 후보에게 소폭 우세한 결과도 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좀 그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왜 달랐을까요? 여론조사에서는 뭐 오차범위내 박빙 승부도 예. 여러 번 나오고 했었는데요. 결국 뭐 투표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앞서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의 개인적 역량, 뭐 능력이라고 일단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권 후보였고 전국적인 유명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투표율에서 계양구가 그동안에 인천에서 하위권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60.2%라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이재명 의원의 당선에 있어서 지지층 결집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층 또는 이념 성향이 강하지 않은 일반 유권자들이 팬덤 현상,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편승 효과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계양구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10%포인트 차로 이겼다는 점에 있어서 일정 부분 민주당 텃밭 강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득표율은 기대 이하의 득표율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의원이 개인적 역량, 능력을 발휘했으면 본인의 출마만으로도 기존에 있는 계양구의 지지율보다 두 자릿수 이상 더 득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개항을 얘기를 좀 다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시 돌아보면은 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와서 거의 집중 화력을 퍼붓듯이 했잖아요. 그렇죠. 선거 운동도 하고. 살다시피 했죠. 자,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항은 이길 수 없는 곳이다. 뭐 이런 의미를 좀 느끼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막판까지 여론조사 결과에 기대면은 윤영석 후보가 이길 수도 있지 않냐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워낙 민주당 텃밭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팬덤 효과가 작동을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무난히 이겼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완전히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개항을 해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건 단순히 이제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효과를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전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묶어뒀다라고 하는 거에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바람이 이제 국지풍으로 이제 결과가 낮게 만들었던 거는 국민의힘이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재명을 이제 개항에 묶거든 효과, 두 번째는 개항에서 윤영선 후보가 선전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거, 세 번째는 결국은 그 다른 지역에서 지더라도 이제 개항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득표율을 발휘해줬어야 되는 건데 개항에서도 이제 이재명 효과를 잠재움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계양구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만 있었던 건 아니죠. 구청장 선거도 있었고 윤환 당선인의 소식이 이제 함께 결과로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좀 가려져 있었을까요? 그 이재명 당선인의 득표율과 비교했을 때 윤환 계양구청장 당선인의 득표율은 그 격차이가 상대 후보의 격차이가 좀 작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네,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예.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의 개항을 출마, 연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출마했다는 것만으로 예.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론조사에서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이재명 의원이 여론조사와 다르게 10%포인트 차이로 당선을 했습니다만은 윤환 당선은 이보다 다소 낮은 6%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계양구가 물론 뭐 민주당 세가 워낙 강한 지역인데다가 지난 대선과 박남춘 시장의 득표율에 비춰볼 때 윤 당선의 득표율은 어느 정도 선전을 했다라고 평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보다는 한 1%포인트 조금 더 득표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계양의 뭐 토박이라든지 그동안 구의원을 오래 해왔던 영향을 좀 받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한계가 있었다. 윤 당선인의 개인적 역량보다는 국지풍이긴 했지만 이재명 의원의 이재명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았나, 오히려 그게 당선에 더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또 눈여겨볼 부분, 그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그렇죠. 처음 등장했단 예, 말이죠. 있었죠. 계양 선거구에.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총선이나 지방선거에도 다분히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 예. 선거에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까? 일단 이슈는 만들어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찬반 논쟁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번에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타 지역에는 영향이 조금 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 인천공항 통합에 대한 문제는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가장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이제 중심된 어떤 핫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 그 선거에 계양 을에 등장하면서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또 성공적으로 함께 했던 그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에도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자,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계양 테크노밸리 추진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이제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동력은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건 조금 잘못됐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1번 후보였거든요. 지금 당선되고 난 전에는. 근데 제2의 판교 이렇게 얘기하니까 2번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오히려 지금 다시 이미지를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에 관련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뭔가 만들어주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좀 이게 중앙당 관심사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얘기를 또 할 게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지금 온 매체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두 분 얘기 듣고 싶습니다. 지역 정치인 지역의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렇죠. 일이죠. 일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환영할 만한 일인가 이런 거는 좀 다시 평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의원으로 당선되고 났는데 굉장히 잡음들이 많잖아요. 여기 당권까지 또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 잡음들이 오히려 더 이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 입장으로는 좀 한번 쉬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대권 도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
오늘 뭐 처장님하고 거의 의견이 뭐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유사한데요. 뭐 이재명 의원이 당선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득보다 실이 많은 당선,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 비대위가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이 원내에 진입한다고 해서 정치적 위상,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내 분란도 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입은 내상을 치료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역 현안 얘기도 좀 해볼까요?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은 여전히 민주당 부평 계양 구청장입니다. 차준택, 윤환 현재 당선인. 지금 부평 미군기지 이 캠프마켓 이전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계양구도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제 서로 정당이 다른 단체장들 간 협의 사항이 이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생기거든요. 좀 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부 그런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광역 단체장하고 기초 단체장 간에 이제 정당이 다른 예. 일이 부평 계양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협화음, 엇박자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부평 계양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좀 다소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간 이해관계라든지 정쟁적 요소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정책적으로 공유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양구와 부평구 정책적인 현안에 있어서 크게 예. 피해를 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유 당선인과 또 이제 부평의 차청장 그리고 이제 윤한 당선인들 간의 어떤 협력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직을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부평에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렇죠. 부평 예. 입장에서는 시급한 현안이 뭐가 있을까요? 선거 공약에서도 다 이제 시장 후보도 그렇고 부평구청장 후보도 지금 당선된 차준택 구청장이나 그 유정복 시장이나 공이 걸었던 거는 캠프마켓 관련된 시민공원화 얘기를 다 걸었고 그리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 방법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캠프마켓이나 군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좀 놓쳤던 게 아쉬웠던 거는 이제 한국GM과 관련된 대책 문제거든요. 한국GM 문제가 언제든 이제 먹튀를 하고 다시 이제 철수할 수 있다라고는 우려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차준택 부청장이든 유정복 시장이든 한국GM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다음 총선과 대선의 중요한 지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예측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 계양구 쪽에서 시급한 현안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계양 테크노밸리 제2의 파크 테크노밸리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계양 테크노밸리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와 연계해서 계양 테크노밸리 또 아래에 계양 일반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서운 일반 산단이 조성이 된 거와 함께 어울려져서 서로 이렇게 연계돼서 개발시켜야 되는 이 문제가 가장 계양구의 핵심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여야 두 후보 그리고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공보문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 테크노밸리와 계양 일반 산단 조성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검토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연장을 하겠다는 그 과제 역시 상당히 중요한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이 역시 놓치지 않아야 될 계양구의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두 후보가 강조도 했고 윤 당선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수번 공원화 문제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또 효성 지구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 이제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유정복 시장 캠프를 비롯해서 각 기초단체장 인수위원회 구성 소식이 잇따랐고요. 공약과 아마 정책과제 수립 소식이 곧 들려오겠죠. 네. 지역별로 나오면 저희가 또 시간을 마련해서 좀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